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를 선택을 할 때 막 진짜 한 번도 안 설치해 본데 정말 그런 데 말고 보조 배터리만 전문적으로 설치를 하는 신차 패키지 전문점에서 시공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차 패키지 중 하나인데 썬팅, 그리고 PPF 생활보호,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이렇게 해서 신차 패키지 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차량은 폭스바겐 티고안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썬팅, 그리고 이게 조금 뭐 매일매일 뭐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상한 내용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썬팅은 제가 이제 뭐 그 가성비 썬팅 중에서 가장 좋다는 T2예요. 스미스 클럽 T2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T2 모델인데, 네, 뭐 70만 원대에 시공할 수 있는 썬팅 중에는 가장 좋은 열차단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면 30에 측후면 15% 농도로 해서 시공을 한 모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보조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티고안을 계약을 하시면은 블랙박스가 장착이 돼서 나올 거예요. 원래 달려 나오는 블랙박스에다가 그게 이제 주행 중 시동을 켜야지만 작동을 하는 모델인데, 그거를 보조 배터리랑 연결을 해서 주차 중에서도 녹화를 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변경을 한 게 아니라 보조 배터리 장착을 하면서 이 모드 자체를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석 시트 밑에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블랙박스를 모드를 주행 중 모드에서 주차 모드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트를 다 내려도 안 닿는 부분에 해드렸어요. 에코 파워팩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에코 파워팩 모델이랑 기존에 나오는 블랙박스랑 해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 에코 파워팩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에코 파워팩뿐만 아니고 모든 그 차량용 보조 배터리는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일단은 슬림형은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해드리면, C타입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 속도가 배터리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보조 배터리로 공급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S12, 그러니까 퓨즈박스에서 공급되는 충전 시간보다 이제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로 공급되는 시간이 한 2배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차이가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ACC 전원이 들어갔을 때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동을 걸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S12 모델이 완충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그러면 C타입 같은 경우, 우측에 있는 거, C타입 같은 경우는 뭐 30분이면 완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배 차이가, 충전 속도가 한 2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터리도 C타입이 좀 두껍기 때문에 상시 녹화 기간이, 그러니까 시동이 껐을 때 상시 녹화 기간이 한 대여섯 시간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S타입이나 C타입이나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둘 다 좋은 제품이긴 한데 차량에 따라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S타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S가 슬림이라는 그 약자거든요. 그게 약간 얇아요. 그래서 설치가 조금 용이하다. 만약에 뭐 나는 트렁크를 열었는데 보조 배터리 있는 게 싫다. 응? 그러면 이제 얇은 모델, S12 모델, 충전 시간이 조금 짧더라도 얇은 모델, 의자 밑에 쏙 들어가는 그런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뭐 그래도 상시 녹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터리가 뭐 트렁크 열어도 보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C타입 모델을 선택을 해서 뭐 트렁크에 삽입을 해서 이제 뭐 설치를 하는 방법. 아무래도
C타입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두껍기 때문에 S타입보다 한 2배 정도 두껍기 때문에 시트 밑에 장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것도 뭐 내 차량이 무엇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서 그렇죠.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네요. 나는 무조건 C타입을 해야 된다. 근데 네. 트렁크에 설치하기 싫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시트 밑에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딱 안 들어가면 이게 네.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트렁크의 위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좀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이제 보조 배터리가 의자 밑에 지금 설치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전원이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전원 선을 배터리 엔진룸까지 선을 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자 운전석 밑에 보면은 보통 엔진룸까지 통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차마다 다른데 그 루트를 잘 찾아가지고 엔진룸까지 선을 끌어서 이제 배터리랑 이제 다이렉트예요. 배터리의 다이렉트로. 네, 말 그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보조 배터리 전원 플러스 선이고요. 이게 이제 안쪽에 지금 여기 이 까만색 선이 이제 마이너스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보조 배터리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플러스 라인 쪽에 보면은 퓨즈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퓨즈구나. 예, 배터리에도 아무래도 직결을 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전에 퓨즈에서 먼저 전원을 차단을 시켜줘야지 안정적으로 좀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플러스 라인 쪽에 퓨즈를 하나 설치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차단할 수 있게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해서 퓨즈가 지금 하나 들어가고 네.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뭐 마이너스 차량 접지 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가서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이게 뭐 저번에 뭐 예전에 나왔던 거 포스제로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설치를 해야지 불이 안 나고 어떻게 된 제품을 써야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 배터리 선택을 할 때 꼭 검증이 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리뷰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는 어차피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택을 할 때 좀 많이 검색을 해보고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TNT 게라지에서 설치를 하는 거는 뭐 에코 파워팩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웬만하면 에코 파워팩 제품을 웬만하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수십 대 수백 대 설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뭐 컴플레인 받은 적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TNT에서 만약에 시공을 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에코 파워팩으로 설치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 있어요. 그 보조 배터리를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책임 배상 보험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서 내 차에 혹시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게 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거 한 거는 제가 볼 때 에코 파워팩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설치를 했고 설치하는 걸 뭐 제가 설치하진 않았지만 설치하는 걸 자세히 봤잖아요. 근데 뭐 선을 잘라서 이렇게 시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선 자른 부분에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한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 블랙박스까지 한 라인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좀 이렇게 좀 민감한 이런 제품들은 전원선을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르셔도 안 되고 뭐 선이 길어서 뭐 이걸 처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선을 잘라서 처리해야 되겠다. 혹은
이 선이 짧으니까 중간에 연결해서 길게 연결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 전선의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들어있는 동봉된 그 전원선 위에는 절대 전원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처리가 힘들거나 길거나 짧거나 하더라도 꼭 그 길이, 동봉된 길이에서는 절대 더하거나 빼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은 힘들더라도 선 처리를 잘 하면서 그 선을 다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에코 파워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본 선이 짧으면 또 긴 선이 나오거든요. 연장선을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기본 선이 뭐 3m다 그러면 5m짜리가 또 팔아요. 연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좀 길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주문을 할 때 5m짜리를 주세요. 그래서 네. 좀 긴 걸로 해서 자르지 않고 사용하는 네네네.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팁. 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를 선택을 할 때 막 진짜 한 번도 안 설치해 본데 정말 그런 데 말고 보조 배터리만 전문적으로 설치를 하는 신차 패키지 전문점에서 시공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뭐 기존 차나 이거 설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확실히 이게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한다, 이게 좀 확실히 있어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꼭 이게 잘 알아보시고, 저희 뭐 서울에 계시는 차주분들은 뭐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뭐 인터넷 최저가로 해가지고 맞춰서 딱 시공까지 같이 해서 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에코 파워팩 이 보조 배터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네, 저희 TNT 게라지가 이 보조 배터리는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나 문자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에코 파워팩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 드릴게요. 오늘은 이 보조 배터리 설명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